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이 찌약에 대해서 거짓말 그만하고 과거를 반성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사과를 요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찌양 씨는 천만 유튜버죠. 이 어떤 부분을 주 쟁점으로 말씀하신 건지 이제 김세희 대표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아까 그 대리 수술이랑 탈세 부분은 이제 경찰이 수사할 부분이고요. 사실 그리고 이 네. 부분도 결국 경찰 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많은 제보가 있었고 이제 네. 강요에 의해서 음. 유흥주점에서 일했냐에 네. 대해서 사실 이 이동현 씨의 친누나 분과도 제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분은 굉장히 좀 네. 좀 이제 본인이 또 이제 대리 수술의 명의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 굉장히 좀 그 소극적인, 비협조적인 네. 면이 있습니다만 이동현 씨의 네. 절친이셨던 분이 지금 여의도의 룸살롱을 지금 운영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실제로 내가 쯔양을 직접 영입했던 사람이다. 영입했던 음. 사람이고 쯔양을 네. 데리고 함께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한다. 그리고 이동현의 그 네. 죽음 그 과정도 너무 잘한다라고 해서 어. 저희한테 좀 제보를 해서 저희가 이 네. 지점에 대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 대표님, 그럼 실제로 이 찌양 씨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종로의 모 네. 업소에 직접 찾아가 보시기도 네. 하셨고 네. 또 송금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참 뭐 이게 또 웬만하면 저희가 이 포커스가 쯔양 씨의 과거가 포커스는 아니긴 합니다만 사실 쯔양 네. 씨가 거짓말을 했나 안 했나가 포커스이기 때문에 사실 네. 저도 좀 마음은 아픕니다. 사실 이게 네. 저희가 무슨 뭐 쯔양 씨를 뭐 괴롭히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방송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음.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네.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동대문 평화시장 바로 맞은편에 동대문 네. 평화시장 맞은편에 이제 종로 6가인데 거기에 보면 음. 지금 보시면 저곳인가요? 뭐 네. 저런 그 지하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데 근데 저희도 갔더니 저 네. 건물은 이미 오래돼서 지금 어. 건물은 저 상태로 있습니다만 건물은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네, 약간 예, 노후돼 예. 보이네요. 그래서 네. 노후된 지금 상태인데 저 건물의 지하로 내려가면 네. 예전에 그런 그 유흥주점이 음. 있었던 곳이다. 근데 또 우리 대한민국 네티즌 분들이 대단하시게 또 그걸 또 네. 사실 또 다 찾아서 또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아. 있었던 거를.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요즘은 이제 나쁜 짓 못 아, 합니다. 다 그러니까요. 지금 나옵니다. 확실히 이제 모든 게 다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여의도의 한 룸사롱으로 가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한테 제보해 주셨던 분이 네. 이게 그 여의도에 있는 룸사롱이 다 좀 뻔해요. 뻔하기 때문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자칫 또 막 기자들 몰려오고 이러면 좀 하니까 아, 좀 좀 어느 조심스러우신 룸사롱인지는 좀 밝히지 가요? 말아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아. 일단은 저희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9일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찌양과 함께 근무했던 업소 사장과의 인터뷰가 단독 공개됐는데요. 지금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자, 일단 제가 그러면 바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께서는 쯔양의 전 남친, 그리고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였던 이동현 씨와 아주 절친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동현 씨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이고 또 어떠한 관계였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당시 면접을 통해서 구했던 직원이었고요. 1년가량 일을 했습니다. 자, 이동현 씨가 이제 쯔양, 그 박정원 씨랑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된 사이였는지 그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시 동현이에게 들었을 때, 종로 노래방에서 알게 됐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사귀게 되었고, 가게로 2달 정도 일하다가 이제 가게로 데리고 온다고 해서, 네, 그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좀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동현 씨가 종로의 한 노래방을 갔다가 쯔양, 즉 박정원 씨를 알게 예, 됐다라는 거고, 결국 이동현 씨가 이 쯔양 씨를, 그, 여의도에 한, 네, 그 룸살롱으로 데려오게 된, 그 가게로 데려오게 된 이런 케이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찌양 씨의 그 해명 영상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예, 찌양 씨의 해명 영상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대학생 시절에 이동현 씨를 만나게 됐고, 이동현 씨의 꾀임에 빠져서 유흥업소에 들어가게 됐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과 지금 쯔양의 해명, 이게 굉장히 좀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제가 보이거든요.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당시 노래방에 만나서 동현이가 사귀고 있었고 이 가게로 온 겁니다. 이 저희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게임에 빠져서 강제로 일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는 뭐 일하는 분들은 출근하는 날, 시간 이런 게 엄청 자유롭고요. 실제로 이직도 쉽고 매우 작게 일어나기 때문에 강제로 뭐 게임에 빠져서 들어왔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네, 이게 종로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그냥 뭐 자유롭게 사람들 다 오고 가는 곳인데 어떻게 뭐 강제로 이동현 씨의 게임에 빠져서 유흥업소 들어갔다? 굉장히 좀 상식선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정말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그건. 네. 자, 그런데 뭐 선생님께서도 저희 방송을 뭐 당연히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최근에 그 이동현 씨의 누나 이 씨와의 그 녹취 그것도 저희가 가세연에서 다 공개를 했는데 이 씨의 녹취를 들어보면 예, 이동현 씨가 웨이터를 하던 시기에 쯔양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동현이가 저희 가게가 첫 가게가 아니고 저희 말고 다른 곳에서 일할 때 만났던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여의도의 한 룸살롱에 이제 이동현 씨가 먼저 왔고 네네. 그 다음에 그러고 이동현 씨가 오고서 2달 뒤에 이제 쯔양이 왔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뭐 종로의 한 노래방에서 일을 하던 쯔양이 여의도에 있는 룸사롱으로 옮겨가게 된 상황,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돈이죠. 저희가 노래방보다 TC, 시간당 나가는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 ETC라는 건 말 그대로 테이블 차지.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냥 저쪽보단 저희가 단가가 높고 업무 난이도도 비슷하니까 동현이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노래방을 나중에 동현이랑 한번 가봤었거든요. 뭐 애들 뭐 가서 애들도 이제 면접 보고 잘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손도 못 잡게 하는 곳이고 아무튼 업무 난이도 쉽습니다, 거기는. 쯔양은 또 해명방송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그동안 전혀 모르는,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여성 2명에게 협박을 받아서 뭐 한 명당 600만 원씩, 매달 1,200만 원씩, 매달 1,200만 원씩 지금까지 모두 2억 2천만 원 가량을 뜯겼다라고 밝혔는데, 제가 그 여성 2명이 누군지 압니다. 네. 동현이가 데리고 온 애들이었고요. 당시 정원이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안 믿었어요. 설마 했는데 동현이가 죽기 2달 전쯤 팀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고 같이 좀 뭐라고 하자 했는데 그럼 너 일만 더 커질 것 같고 이미 해결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자고 말해서 그냥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저도 사실 이거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건 지금 뭐 선생님께서는 그 2명이 누군지도 다 알고, 이동현 씨가 직접 데려온 애들이고, 그 당시에 박정원, 그러니까 쯔양하고도 함께 일했던 사이고, 이건 모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 모를 수가 그 없죠. 2명 아가씨가 이름이 뭐고, 뭐 증거 자료, 뭐 이런 것도 다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거죠? 예, 이름이 김였고요. 같이 일할 때 제가 돈 보내준 내역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당일에 입금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날 돈을 바로 입금해야 네,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거는 뭐 출금 기록, 이체 기록 이런 게 다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사실 이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기도 했고, 네, 거기를 보면 같은 룸살롱에서 일하면 네,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모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사태의 핵심은 쯔양의 현 소속사, 네, 대표인 문권식이라는 인물이 있는 걸로 저희는 보이는데, 이 문권식이라는 인물이 원래 SBS 생활의 달인 PD 출신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경위로 쯔양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인가요? 그 문 PD님 이제 문 대표님이겠죠 이제. 네. 이 동현이한테 이 방송국에서 그 유명한 PD분을 스카우트했다고 이제 자랑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기억이 나요. 전 동현이 계속 들어서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분이 좀 밉습니다. 이 동현이가 이 정원이한테 버림받고 사업체까지 이런 일에 중심에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다른 얘기는 생각해 보세요. 음성 파일 6,000개? 6,000개라고 했죠. 6,800개인가? 5,000개인가? 네. 일날 거였으면 100개쯤 나죠. 이거 사실은 사업자 뺏기 위한 준비한 거예요, 이건요. 근데 전 이것도 이해는 해요. 일하는 게 그럴 수 있어요. 뭐 밀어낼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제가. 이분 지금 동현이 그 포지션을 갖고 계신 거죠, 지금. 네. 지분도 다 가져가시고. 네네. 아니, 부모 자식 원수도 아니고, 동현이가 개국공신, 아니, 그, 만든 애인데, 아니, 살 길은 트여주고 보내야죠. 이미 지고 다 죽어가는 애, 그것도 밟아보겠다고. 아, 전 솔직히 이분이 좀, 많이 좀, 밉습니다, 좀. 네, 어떻게 보면은 노래방에서 일하던 쯔양을 이렇게 1,000만 구독자 유튜버로 만들었다는 거 사실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자 이제 좀 좀 마음 아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동현 씨뿐만이 아니라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동현 씨뿐만이 아니라 이동현 씨의 어머니까지 함께 그 동반으로 좀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는데 사실 제가 좀 마음이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이동현 씨는 그 유서에서도 예. 살아남은 우리 누나 많이 걱정된다라는 내용을 유서에 남겼었잖아요. 네네. 좀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사실 그 누님의 그 녹취는 저는 좀 만감이 교차하긴 합니다. 이 정원이는 자기 감정 표현도 좀 서툴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자기 감정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피해가 되거나 감정을 상하지 않지 않을까, 뭐 늘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걸 항상 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착하죠, 얘가. 지금 동현이 포지션에 계신 분들 취향을 지키지도 못했고 일을 계속 키워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좀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범위 부분도 좀 큰데 쓰지. 전 진짜 정원이가 이걸 다 쓰면 해요. 진짜 정원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원이가 자립했으면 합니다. 스스로 일어나길 바래요. 스스로 일어나야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이끌어야지 계속 끌려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절대 흠 아닙니다. 우리 좀 정원이 보세요. 사람도 돕고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영향 주고 있잖아요. 아니,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사람한테 아휴,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이번으로 정원이가 그냥 스스로 다시 일어났으면 합니다.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아유. 중심이 돼서 네. 다시금 일어나서 계속 좋게 사람들 속에서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피프티 사태 때도 그 어린 여자 가수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거를 조종한 사람이 잘못이죠.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디 말할 것도 없었고 이렇게 또 경청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또 궁금한 점 있으면 계속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영상 보고 왔는데요. 김세희 대표님, 쯔양 씨와 고 이동현 씨 이에 대해서 정리한 CG를 준비하셨다고요. 자, 이게 결국은 네. 그 거짓의 문제, 결국 저희가 핵심이 그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강요에 의해서 갔다라는 음. 부분이 지금 사실 이분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게 네. 실제로 2018년도 초에 이동현 씨가 유흥주점, 종로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네. 쯔양 씨와 처음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 처음에는 물론 이분이 웨이터였지만 다른 유흥주점을 가서 손님의 그 지위로 네. 이제 쯔양과 접대부, 손님과 접대부의 관계로 만났지만 결국 연인이 됐다라는 거고요. 결국 2018년 7월에 네. 이 룸살롱 웨이터, 다른 곳의 룸살롱 웨이터였던 이동현 씨가 여의도의 한 룸살롱의 실장으로 이적을 했다. 그러고 이제 2달 뒤에 내가 가면서 연인이었던 쯔양을 좀 더 조건이 좋은, 원래는 네. 종로의 유흥주점은 1시간에 35,000원. 네. 인데 여기서는 뭐 1시간에 12만 음. 원으로 굉장히 좀 가격이 좀, 그러니까 네. 이동현 씨는 어떻게 보면 쯔양 씨를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딱 그러고서 한 달 뒤에 너 보니까 원래 밥을 잘 먹는 것 같으니 네. 먹방을 하자. 이제 너 더 이상 먹는 방송. 유흥주점에서 일하지 마. 어떻게 보면 유흥주점의 일을 그만두게 만들어준 것도 이동현 씨다라는 게 바로 이 룸살롱 대표님의 네. 말씀인 겁니다. 그쪽에서 떼내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그 이동현 씨랑 되게 가까운 사람이고 쯔양 씨도 너무나 잘 아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더 속상하고 대성통곡도 했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서 4년간 폭행과 착취를 당했다고 고백했는데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사진을 보면 전 남자친구가 사망한 이 이후의 방송 화면들도 업로드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가세연에서 제작한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세희 대표님 이에 대해서도 이 CG로 정리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팩트를 사실 저도 믿기지 않았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얘기를 해서 저희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도 좀 그 자료들을 네. 다 봤어요. 근데 이게 심지어 이건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웬만한 메이저 매체에서도 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자, 일단은 이동현 씨가 돌아가신 게 작년 4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 기사에서도 저렇게 멍자국이 났다. 이게 작년 9월 영상이다라고 딱 써 있어요. 실제 저 기사에도 보면. 그러면 네. 최소한 이동현 씨가 언제 사망했는지는 팩트 네. 체크를 하고 저 보도를 했어야지. 저도 기자 출신이긴 합니다만 네. 요새 기자분들 좀 이런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하고 한다라는 게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네. 걸 알 수밖에 없고요. 아까 방금 전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 혹시 CG가 지금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면 실제로 4월 17일에 이동현 씨가 숨졌는데 실제로 요 영상들을 보면 네.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영상이 6월 16일, 네. 그리고 9월 16일, 네. 그리고 9월 28일 영상 이런 게 다 뭐 조중동 비롯해서 수많은 언론에서 다 뭐 네. 이렇게 이동현 씨한테 맞은 걸로 보인다라는 그 사진으로 나왔는데 뭐 정말 속된 말로 귀신이 와서 때린 게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저는 의심이 뭐 듭니다만 아마 쯔양 씨가 뭐 다른 일로 꼭 맞아서 멍이 난 게 아니라 다른 네. 일로 뭐 멍이 난 게 아닌가. 원체 그거- 뭐 멍이 잘 드는 네, 타입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언론사들이 팩트 체크를 제대로 안 했다. 이게 저는 제일 짚고 싶은 부분이에요. 가세연이 네. 이런 때 말이죠.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중동이 밝히지 네. 못한 거를. 네. 저게 이제 말하자면은 쯔양이 전 연인에게 그렇게 맞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게 전부 다 말이죠. 뭐 전 연인이 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냥 도매급으로 네.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전과 이후를 구별해야 되는 거고 네. 사실 그 전도 또 실제 그런지도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이 1000만이라는 엄청난 팬을 보유하고 있는 쯔양 씨. 이 해당 사태를 바라보는 대중들에게 다시금 쯔양이 예전처럼 사랑받는 유튜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김세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 그대로 먹방 유튜버시잖아요. 먹방 네. 유튜버시니까 우리가 이분한테 무슨 굉장한 뭐 무슨 도덕적 잣대를 우리가 제시를 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그러고 뭐 유흥주점에서 일했다. 뭐 본인이 이미 밝혔습니다. 본인이 해명 방송에서 밝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어린 시절에 뭐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뭐 지금 잘 툴툴 털고 일어났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때도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유흥주점에서 일했다. 네. 이런 해명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고요. 네. 아울러서 대리 수술, 대리 카드 탈세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거 사실 밝히기만 하면 사실 그것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먹방을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 툴툴 털고 이제 네. 먹방 하시면 네. 또 원래 또
좋은 기부 활동도 많이 하셨고 네. 또 좋은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신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근데 1,060만. 아, 원래 이 사건이 어마어마해요. 터졌을 때만 해도 네. 한 1,230만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3, 40만 원이 부쩍 그냥 늘어버렸어요. 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김세희 대표님이 얘기한 거에다 플러스. 네. 계속해서 잘 먹을 것. 네. 그리고 건강할 것. 네. 유쾌하게 먹는 모습을 보여줄 것. 네. 그러면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고소와 고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경찰의 엄정한 이 사실 여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짓말 여부와 사실관계에 대한 엄정한 조사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일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시키는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